안녕하십니까. 미래예측 박영숙 교수입니다. 오늘은 의식주 중에서 식생활, 앞으로 먹는 것은 어떻게 변한가 짚어보려고 합니다. 원시시대에 농경시대에는 먹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수렵 채집시대라고 하죠. 가다가 열매를 따서 먹고 이런 식으로 하루에 8끼 먹다가 3끼 먹다가 2끼, 그리고 미래에는 1끼 정도만 먹는다. 저희는 이렇게 봐요. 그리고 고령화 시대에 부엌이 사라지고 튜브 푸드로 쪽쪽 빨아먹고 3D 프린터로 프린트해서 먹고, 그래서 치아가 퇴화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북구 유럽 쪽에 고령화가 진행된 이런 곳에는 슈퍼마켓에 가면은 한 코너가 튜브 푸드 코너라고 이쪽 끝에 저쪽 끝까지 전부 튜브 푸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야채죽도 이미 튜브 속에 들어가 있고요. 많죠. 우리가 뭐 땅콩죽이라든가 대부분이 영양분이 많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튜브로 뚜껑만 따서 빨아먹는 이런 시대에 고령 인구는 특히 부엌이 필요 없어요. 특히 부엌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80세 또는 90세가 되면 이 입안에 있는 돌기, 맛을 보는 돌기가 소멸한다, 달아 없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노인들이 아이고 입맛이 없어. 당연한 거죠. 돌기가요, 녹았어요, 따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밥을 즐기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양분을 보충하거나 이 활력소,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억지로 먹는 고령 인구, 이런 사람들은 주로 여러 가지 튜브가 그죠, 쫙 벽에 있는 것을 골라서 먹습니다. 뭐 그 튜브의 모양 자체도 이미 굉장한 다양한 튜브들이 나와 있다. 제가 노르웨이에 갔을 때는 뭐 노인들이 그죠, 전부 튜브 푸드에 이런 쫙 긁어가지고 사가지고 가는 모습을 보고, 야, 저게 바로 미래구나, 제가 이렇게 봤어요. 또 당연하게 이제 우리는 집안에서 스스로 야채를 키워 먹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흔히 도시농업이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는 우리 지금 미세먼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미세먼지 속에는 너무나 많은 중금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황사 때문에 중국에서 뭐 다양한 이런 나쁜 금속이 온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화석 연료에서 석탄 발전소에서 또는 자동차 분진이 가장 힘듭니다. 거기는 뭐 녹은 뭐 떨어진 이런 것들이 많이 가루가 야채 또는 채소에 붙어요. 그것이 몸속에 자꾸 이렇게 축적이 되기 때문에 미래 사회는 이런 보고서도 있습니다. 2038년이 되면 중국에는 8천만 명,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5천만 명인데 8천만 명이 폐암으로 죽는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대부분 노지나 야외 토지에서 채소를 재배하는 것보다 대부분은 도시농업으로 창문농업, 베란다 농업 또는 수경재배, 계단농업, 버티칼 팜이라 그래가지고 요 밑에서부터 저 위까지 차곡차곡 이렇게 다양한 계단식으로 농사를 짓고요. 옥상 농업도 있고 뭐 식물 공장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3D 프린터가 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3D 프린터로 대부분의 식품을 프린트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농사에 썼던 에너지의 거의 뭐 80%를 절감할 수 있다,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사과 파이일 때에 사과는 거의 우리가 생산해서 80%를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벼락 맞은 거 그죠? 또는 뭐 새가 쪼아먹은 거 이런 것들을 전부 그냥 버려요. 못생긴 것도 버려요. 그리고 또 뭐 농협에 가서 절반 버려요. 시장에 나와서 절반 버려요. 우리 냉장고에서 절반 버려요. 이런 것이 없이 새가 쪼아먹은 것이라도 도려내고 전부 갈아서 카트리지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내가 애플파이를 3개만 프린트하고 싶다면 3자를 누르면
뭐 우리는 보통 음식할 때 10개, 20개 해가지고 많이 버리는데 그죠? 딱 3인분만 프린트가 되어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는 이제 3D 프린터로 다양하게 또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지붕이 많이 놀아요. 외국에서는 뭐 대부분 아파트 위에 있는 지붕이 놀고 있기 때문에 지붕 위에다가 더 글로브라는 이런 단체는 밑에는 우리가 잡아먹을 수 있는 피쉬를 키우고 다양한 야채를 이 통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아쿠아포닉스라는 이 큰 하나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스스로 대부분의 식품을 우리가 생산해서 먹는 이런 시스템으로 갈 것이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이거는 벽면 녹화라고 합니다. 벽면에다가 우리가 지금 뭐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또는 공기를 맑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런 채소나 야채나 과일, 허브를 재배하는 이런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양만 좋은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이 공기를 정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재배를 해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뭐 좋은 것들은 공기를 정화하거나 아니면 아토피가 있는 이런 아토피를 없애주는 특별한 허브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외국에서는 고령 인구들이 많아서 그 고령 인구들에게 엑서사이즈라고 그러죠. 노동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무언가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하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그죠.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느껴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공검사 를 내기 위해서 집안에 그린 이렇게 나무를 6% 심어야 된다, 뭐 7% 심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부엌 안에 벽에다가 파슬리를 키워요. 그래서 언제든지 파슬리 따가지고 그죠 음식에다가 식 뿌린다든가 항상 쓸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많이 나오죠. 이 그림은 여기에 허브 종류가 그죠 티 종류가 20가지 이상이 있습니다. 손님이 오면 쪼르륵 벽으로 달려가서 벽에서 내가 뭐 바카티를 딱 따가지고 완전 프레시한 거죠. 그것을 물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다양한 티를 먹을 수 있는 거죠. 호주의 시드니에는 어떤 카운티 조그만 이런 우리 같으면 무슨 성북구 뭐 이런 구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아파트 30평이면 10평 정도는 그린으로 그 채소를 밖에서 나무나 채소를 키워야 한다라고 이렇게 법이 정해졌어요. 그게 시드니인데 시드니에서 이제 2014년에 리프 위너라고 해가지고 리프가 이제 나뭇잎 같은 건데 이런 다양한 이미 건축물에 규제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 나라마다 5%에서 10% 정도까지 집에는 반드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린을 하지 않으면 설치를 하지 않으면 준공검사가 안 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래학자들 특히 이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고기 먹지 말자라는 운동을 벌려요. 이 중에서 베지테리안 해서 우리가 채식주의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채식주의자보다 더 엄격한 것이 베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VEGAN. 이 베간은 뭐 야채만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동물성 제품은 뭐 섭취하지 않고요. 또 채식주의자들은 뭐 육식만 피하지만 비건은 유제품, 꿀, 계란 이런 것도 다 피합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더 그 야채 또는 곡물을 섭취하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 훨씬 더 기후 변화에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동물을 키우는 데는 그죠 뭐 채식보다 훨씬 더 많은 물이 들어가고 에너지가 들어가고 그럼으로써 그 에너지를 우리가 또 생산하기 위해서 석탄을 떼거나 화석연료를 쓰죠. 베가는 우리가 만약에 단백질을 필요로 한다면 주로 콩을 많이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전혀 뭐 몸에 영양분에 그 부족함이 없다라고 보고
베간이 굉장히 이제 유행을 앞으로 더 많은 유행을 할 것이고 특히 어떤 동호회 같은 데에서는 이제 베간 커뮤니티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 베간들만 모여가지고 삽니다. 이게 채식주의자들보다 훨씬 더 엄격하다라는 것을 좀 강조를 해드리고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바이오 식품이 유행합니다. 식품 중에서 우리가 흔히 가장 뭐 흔하게 먹고 있는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토마토에다가 그죠 어떤 이제 처음에 토마토를 심을 때부터 시작해서 바이오 제품을 만약에 주입을 해 넣는다라고 했을 때에 그 토마토 하나를 먹으면 우리가 뭐 B형 간염, C형 간염이 없어진다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맞던 이 주사 같은 거 있죠. 예방 주사를 맞을 필요가 없어진다거나 그리고 또 모양을 달리하기 위해서 사과의 색상이 다 다릅니다. DNA를 좀 바꾸는 거죠. 그래서 사과는 원래 마지막에는 빨간데 그죠? 파랗고 녹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과뿐만 아니라 사과 안에 우리가 오렌지도 집어넣을 수 있고 사과 안에 토마토도 집어넣을 수 있고 사과 하나를 잘라서 다양한 야채를 한꺼번에 섭취할 수 있는 뭐 이런 이제 과학이 발전하고 있어요. 오렌지 자르면 그 안에 키위가 나온다거나 오렌지 안에서 뭐 이미 그죠? 초코가 나오는 뭐 이런 것도 있고 정말 세상이 변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소일런트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 소일런트는 월 4, 5만 원이면은 한 달에 모든 내가 필요로 하는 식품,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이 소일런트는 소일런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 지구에 종말이 오는데 이 찰턴 헤스턴을 따라간 그 부족만 살아남았어요. 왜? 이 소일런트라는 걸 개발을 해가지고 굶어 죽지 않도록 소일런트를 전부 그 따라온 그 주민들에게 줬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일런트 운동이 일어나서 소일런트는 정확하게 우리 인체가 비타민은 얼마 몇 그램, 비타민 C는 얼마, 뭐 칼슘, 마그네슘 얼마가 필요한지 우리 몸에 딱 맞게 완전한 영양소를 전부 다 집어넣고요. 그리고 그 많은 영양소를 주로 우리가 곡물에 타가지고 곡물을 이렇게 봉지에 넣어서 파는 건데 한 달에 4, 5만 원 정도면 물에 타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 소일런트 운동이 이미 일어나고 있고요. 주로 아프리카에 굶주린 아이들에게 보내자 이런 운동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소일런트는 영양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필요한 영양분을 주기 때문에 특히 비만을 없애준다거나 또 과도한 영양이나 뭐 부족한 영양 때문에 다양한 이 정신적인 질병을 앓게 돼요. 그런 질병도 없애주거나 또 이렇게 패키지로 딱 나와가지고 그것만 타서 물에서 우리가 뭐 주스처럼 해서 먹거나 아니면은 뻑뻑하게 그죠 죽처럼 만들어서 먹거나 구워서 먹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먹을 수가 있는데 이런 소일런트를 활용하게 되면 많은 정신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비만 문제가 오비시티라 그래서 미국에서는 비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 비만 문제를 우리가 또 해결할 수도 있고 특별히 음식물 쓰레기가 없어요. 이거는 완전하게 우리가 다 먹는 거기 때문에 음식물을 많이 장만해가지고 많이 버리죠. 이런 거 없이 거의 미숫가루처럼 우리가 타서 먹는 이 소일런트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소일런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백만장자입니다. 너무나 자기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소일런트 공장을 만들어서 소일런트를 해외로 특히 아프리카로 실어달라요. 앞으로 고기는 또 배양해서 먹는다라고 합니다. 축산 농가에서 축산을 우리가 축산을 하나의 적이라고 볼 수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이 축산 농가 대신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배양육 재단을 만들어서 앞으로 고기를 배양해서 먹자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소, 돼지를 키우면 거기에 들어가는 물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그 다음에 먹는 식품, 식량, 뭐 우리가 지금 옥수수 많이 재배해가지고 그 옥수수를 대부분 소에게, 돼지에게 또 다 먹이죠. 인간이 먹을 것도 없어요. 이런 정도로 하는 것보다 고기를 배양을 합니다. 줄기세포, 탯줄에서 줄기세포 빼내고 그 줄기세포는 내가 좋아하는 목살, 엉덩이살 뭐를 갖다 놓으면 세포를 갖다 놓으면 이 줄기세포가 그 내가 좋아하는 그 세포를 키워요. 2주, 3주쯤 되면은 그 중간에 뭘 주느냐면 스피룰리나라고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미세조류를 주죠. 그러면 2주, 3주가 되면 이게 자라서 굉장히 두껍게 햄버거 고기가 되는 겁니다. 누가 만들었냐 하면 31년째입니다. 원래 마크 포스트라고 네덜란드의 마스트리치 대학교 교수가 세르게이 브린, 구글의 세르게이 브린에게서 많은 이런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동물 애호가들에게도 100억 정도를 받고 네덜란드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받아서 30년 동안 연구해서 마침내 줄기세포,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목살 뭉실뭉실 만들어서 2주 정도가 되면 이런 고기, 햄버거 고기, 동그란 햄버거 고기가 만들어지는데 처음에 나온 이 고기 하나는 3억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30년 연구했기 때문에 연구비가 많아서 3억이지만 이 마크포스트는 곧 앞으로 4불 내지 5불 또는 11불짜리 햄버거 고기를 대량으로 생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고기를 배양하면 공장에서 배양을 하게 되면 99%의 땅이 절약이 되고 98%의 물이 절약이 되고 58%의 에너지가 절약되고 거기에다가 CO2를 배출하는 것을 그죠 거의 한 60% 절감할 수가 있다라는 이런 결론이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연구가 나왔습니다. 햄버거 고기를 우리가 스스로 배양해서 먹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인구가 많아져서 앞으로 우리는 하는 수 없이 고기는 배양해서 먹을 수밖에 없는 배양육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실리콘밸리에서는 고기만 배양하는 게 아니라 뉴플이라고 깨끗한 물에다가 단백질을 타고 거기에다가 효소를 집어넣고 해서 우유까지 만드는 인공 우유를 만드는 아이들이 또 신세틱 바이올로지라 그래서 인공 우유 만드는 이런 기술도 나왔죠. 대부분의 식품은 우리는 이제 3D로 프린트해서 먹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자 프린트하는 것은 1억 2,500만 원을 주고 나사에서 이미 피자를 프린트하는 기계를 우주선에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뭐 다양한 것들 뭐 프린트 못하는 게 없습니다. 햄버거 고기를 가지고 햄버거도 프린트를 하고요. 다양한 뭐 치즈 피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프린트하기 시작한 것은 초콜릿이에요. 초콜릿도 프린트하고 동그랗게 이렇게 지금 프린트되어 있는 이거 48분 만에 프린트했다는 거죠. 앞으로 요리사, 조리사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올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콧물이 빠져요, 눈물이 빠져요, 머리카락이 빠져요. 3D 프린터가 지가 알아가지고 30분 내에 뭐 37-7, 뭐 37-D 번을 누르면 다양한 레시피가 있죠. 그 3D 프린터로 음식을 프린트하게 된 거는 3D 프린터 역사가 30년입니다. 이제 처음에 수십억, 수억 하다가 몇천만 원 하던 것이 61만 원짜리 후디니라는 3D 프린터 음식물 프린트하는 기기가 나왔어요. 초콜릿, 초코에지라는 회사에서 또 이런 거를 프린트를 하고, 다양한 것들을 지금 많이 프린트를 해요. 3D 프린터 중에서 지금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은 햄버거를 우리가 3D 프린터로 프린트를 하는 거예요. 뭐 치즈 프린트기도 나와 있고 다양한 프린트기가 나와 있는데 요런 프린트기는 위에 다양한 이걸 우리는 잉크라고 하기도 하고요. 재료라고 하죠. 하나에는 고기가 들어가 있고 하나는 치즈가 들어가 있고 하나는 파슬리 가른 게 들어가 있고 해서 뭐 몇 개를 눌러 놓으면은
한 겹으로 밑에는 고기 깔리고 두 번째 치즈 깔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 야채 깔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식 프린트가 되어서 내가 목욕하고 나오면 그죠? 딱 이렇게 우리 피자처럼 아니면 빵처럼 떡처럼 딱 프린트가 되어서 나와요.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미 3D 프린터 종류가 수십만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프린트 못하는 게 없어요. 다양한 것들을 다 이렇게 쭉쭉 프린트를 하는데 피자 프린트기가 제일 지금 인기가 많고요. 치즈 프린트기도 치즈도 그냥 발라서 먹는 것보다 치즈를 다양한 모양으로 이쁘게 그죠? 치즈가 이렇게 씩씩씩 돌아가면서 프린트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팬케이크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어요. 팬케이크 프린트기는 이게 팬케이크를 씩씩씩 돌아가면서 뜨거운 판에다가 프린트를 해서 그 프린트한 것을 딱 뒤집어줘요. 뒤집어주기 때문에 뒤집은 걸 그대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죠. 에펠탑을 또 프린트를 합니다. 씩씩씩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팬케이크도 다양한 모양으로 에펠탑이 지금 프린트되어 있는 모습이고 우리가 아이들이 좋아하게 꽃 모양도 프린트를 하고요. 3D 프린트기를 가장 많이 만드는 회사도 이탈리아 회사가 있습니다. 치즈 프린트기가 치즈 이렇게 바르면 정말 힘들어요. 그죠? 이렇게 바르고 저렇게 바르고 숟가락 씻기도 힘드는데 그냥 프린트기에 딱 갖다 놓으면 프린트가 정말 이쁘게 우리가 원하는 모형으로 프린트가 되어서 나옵니다. 라면 프린트기까지 나와가지고 라면을 프린트한 것을 그대로 받아서 뜨거운 물에 넣으면 우리가 라면을 끓여서 먹을 수도 있는 지금 이런 종류까지 가는 거죠. 앞으로 우리는 부엌이 사라진다라고 보고요. 고령 인구들은 이제 부엌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부엌이 필요가 없죠. 처음에 우리가 부엌이 없었습니다. 1800년도 중반에 처음 아파트 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이렇게 그 하우징 타운하우스 같은 데에는 1층이나 지하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공동부엌 하나만 있었어요. 그리고 도르래로, 그죠? 구멍으로 도르래를 올려가지고 2층, 3층에다가 음식물을 배달했습니다. 왜? 그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냉장고도 없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이런 부엌의 기기들이 전혀 없었을, 개발이 안 되었을 때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제 고령화가 되면 또다시 부엌이 필요가 없어져요. 더 대부분 고령 인구는 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물렁물렁한 죽을 먹거나 그죠? 우리 흔히 요구르트 이야기하죠. 요플레라든가 죽, 튜브 푸드 이런 쪽으로 많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이런 여력조차도 없어지면은 실내 온도에 실온도에 보관이 가능한 튜브 푸드가 이제 유행을 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 인구 시대에는 요리사, 조리사도 필요가 없어지고 3D 프린트가 대부분의 음식물을 우리가 스스로 프린트하는 이런 시대로 갈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식생활의 미래를 짚어보았습니다. 앞으로 부엌이 사라지거나 요리사, 조리사를 3D 프린트가 대체하는 이런 미래 또는 우리가 씹지 않고 튜브 푸드를 먹거나 영양분을 피부로 섭취하는 이런 시대에 하루에 한 끼만 알약으로 대체하는 이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식생활의 미래를 짚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컴퓨터나 핸드폰의 미래 어떻게 갈 것인가 알아보겠습니다. 미래 예측의 박영숙 교수였습니다.